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상체계의 첫째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 첫째 덕목은 정의다. 뭐 이론이 아무리 정밀하고 뭐 어떻게 짜집기를 한다 해도 진리가 아니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했듯이 법도 말이죠. 제도 뭐 아무리 식민지법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 법 너네 법 막 하더라도 정의롭지 않으면 이거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 롤스가 말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 롤스 뭐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9.1 법조타운에서 대구지방법원 앞에 법조타운에서 불이 나서 소방대원이 160명, 소방차가 50대가 가서 순식간에 22분 만에 완전히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이 보도 사진들을 보시면 알지만은 구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 22분도 안 되는 사이에 7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4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그 참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님이 이렇게 또 조문을 하고, 홍준표 또 지사도 또 이렇게 조문을 했고, 뭐 각계 유명한 분은 다, 법조인들은 다 이제 참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46명뿐 아니고 그 주위에 공기를 마시고 연기를 마신 호흡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겠죠. 뭐 일단 이 병원에 온 사람들은 그러고 개인적으로 또 병원을 갈 거니까요. 이 홍준표 대표의 사진인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CCTV를 보면은 그 용의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피해자라도 할 수도 있고,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이름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CCTV를 보면 10초도 안 돼 가지고 들어가서 불이 났단 말이죠. 9일 오전 10시 55분에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 법조 그 변호사 건물이라 그러죠. 법조타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인명피해와 사회혼란, 이건 뭐 전쟁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도 뭐 대포 한 대 떨어지면 이렇게 많이 안 죽죠. 불과 뭐 연기를 피하려는 그 주민들의 아우성, 그죠? 한마디로 아비규환 아닙니까? 그 정말 그 질서가 다,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것도 질서라고, 또 혼란 속에 질서라면 또 질서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혼란한 상태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현장에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 구조가 얼마나 되었습니다만, 재판에서 6억 8천만 원을 아우성 받을 속에 권리가 끝내 없습니다. 7명이 당신이 빌려줬다면 대부업 허가가 있습니까? 주변에서 빌려준 것도 아니고 뉴스를 투자하잖아요. 보시면 투자는 뭐 폭풍이 손실나면 못 들렸다, 받는 이런 거죠. 뭐 인터뷰도 나와 있고요. 당신은 받을 권리 없습니다. 이런 하여튼 화재 현장 판결을 만약 기각이 203호에 당했다면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 저는 6억 2명이 8천 받으려고 재판한 거거든요. 받으려고 사체가 재판했는데 하나도 받을 발견이 권리가 사체는 없다는 뭐 결정 수사를 판결이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요구할 일단 수도 있겠어요. 안치가 돼 속으로. 있는 상태고요. 뭐 속으로 아니고 슬퍼지만 참사 이게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분향소를 또 법정의 대구 긴장감, 경북대 법원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건 현장에서 하죠. 이 사건 현장을 보고 참 의아한 한순간 점이, 떼먹을 수 있는 왜 판결이 지금 저런 나온 겁니다. 20분도 그랬을 때의 상실감이나 절망감은 좀 20분도 안 되는 크다고 그 볼 수 사이에 있습니다. 7명이나 죽을 수 그 있을까? 여기는 뭐 선악 개념하고 전쟁이 상관없이 터지고 재판을 핵전쟁이 얘기한 거예요. 터져도, 야, 뭐 저렇게 누가 사람이 선하고 인명이 악하고는 팔이 뭐 목숨인가? 그건 뭐 사람이 조사해봐야 20분 만에 죽는다? 되겠지만 조사할 우리가 이유도 20분, 없는 거죠. 사람이 20분, 뭐 5분이면 특별히 죽긴 죽겠죠. 선과 그런데 악의 어떤 이게 어떻게 것은 이렇게 옛날에 될까? 예를 교육을 들어서 위해서 있었던 저 것이지. 용의자가 현실적인 들어오면은 그것이 안에 다 7명의 박죽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 어떤 명을 것이 제압을 선이고 못하겠느냐 하는 악인지 점과 모르죠. 여러 예를 가지 들어서 추적해보면 6억 참 이해가 안 되죠. 때리고 그런데 돌려받지 문제는 마라 뭐냐면은, 하는 재판 이 사람이 분신을 재판정의 하려고 말도 딱 들어가서 선일 문을 수도 열고 있죠. 자기 몸이나 그 주위에 여기 휘발유 확 남을 뿌리면 누가 빌려줘서 가까이 고통을 휘발유 주고 하지 튀면 말고 자기가 그 돈을 위험하다는 포기하라. 것 때문에 얼마나 피하게 되죠. 선량한 안쪽으로 얘기입니까? 안쪽으로 어쨌든 피했는데 불을 법조계의 라이터로 불을 붙여버렸단 불신설
삼성 거죠. 화재 그러면은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나올 수 좋겠다.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상태라도 반문명적이고 용감하게 뭐 그런 죽음을 사법제도 감수하고 좀 내 하나 거칠 죽어서 우리 계기가 됐으면 6명 좋겠다는 살리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덮치가지고 분신 나이타를 못 당기게 이렇게 희생 정신으로 그냥 끼안고 그냥 나 하나 살신성인의 정신을 했으면 나머지 6명은 살았을 겁니다. 너무 고귀한 목숨이고 또 아무런 영문을 모르고 이 사람이 원한을 가졌을 거로 생각되는 추측되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추측은 의미가 없어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 진실은 그 사람이 고스란히 안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측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안쪽으로 달아나다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간단히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누군가 가서 덮쳐야 돼요. 덮쳐가 안고 같이 살신성으로 죽으면 나머지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문 쪽으로 밀치고 나와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길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라이터로 불을 질러버리니까 불길이 확 치솟으니까 안으로 도망을 당연히 대피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대피할 때 얼마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불에 타서 죽거나 연기 질식돼 죽는 이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가 경험은 안 했지만은 불로 이렇게 지져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죽어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판에 내용이 막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6억 8천을 투자했는데 하여튼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기각당했다는 거죠. 그럼 6억 8천이 우리 사법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판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채권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사실 우리가 빌려줬다 이런 말인데 빌려주면은 그냥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대부업법, 은행법 이런 걸 허가를 내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6억 8천이라는 돈을 빌려줬다면 이건 큰 범죄입니다. 사실 그죠? 범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인데 투자는 또 이게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재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각 당했는데 또 벌금까지 200만 원을 맞았으니까 이분의 생각으로는 그렇겠죠. 전 재산 다 털려버리고 20만 원에 500에 20만 원씩만 보면 월세 사는데 살아봤자 사실 이분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은 200만 원 벌금 내는 뭘로 벌금 낼 겁니까? 계속 소송하고 있는데 그 법원이나 변호사 시각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계속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이 돈 6억 8천 떼였으니까 앞으로 재개하려고 청소부를 하든가 딴 일을 하든가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 해준 게 이게 이 사건의 근본 원인입니다. 누구라도 이게 이런 상태에 되면 괜히 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내 재산은 다 떼였고 말이죠. 법적으로는 받을 길이 없고 그리고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당신 조용히 있어라. 변호사하고 판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지금 현장의 이 사진인데요. 출입문 쪽으로 나왔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냥 밀치고 나와버리면 돼요. 이 사람이 포크레인 아니잖아. 확 밀어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 찰나, 불 붙이는 찰나를 못 잡았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선악 개념으로 이 거도를 본다면 악마로 만들면은 이 죽은 사람들은 순간 또 희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순식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흉기를 가지고 막 위협했다든가 하면 제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휘발유를 뿌렸기 때문에 휘발유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이 사람이 무서워 도망간 건 아닐 거란 말이죠. CCTV 보니까 그렇게 거창한 그런 힘을 가진 삼성 같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어쨌든 6억 8천 몽땅 떼인 사람의 분한 마음은 이해가 가죠. 막상 재판하는 우리 현장에도 가보면은 채권이니 여신이니 검령이니 이런 말이 사실 일반인들이 쓰는 말 아니고 전부 일본 단어 아닙니까? 그죠? 물론 순화를 많이 했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건 대부법으로 빌려줬으면 이 사람이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 거고 남인데 허가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은행법을 라든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죠. 또 투자를 했다면은 투자에 대해서는 또 떼이면 이런 받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니냐. 변호사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난 돈 받아야 됩니다. 내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면 당신 가만 저기 원고 피고 가만히 있어. 묻는 말만 대답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이 재판장은 그래요. 되게 멍청해 보이죠. 이렇게 6억 8천이나 홀다당 떼고 하소연을 했다잖아요. 저는 월 500에 20만 원 살고 지금 먹고 직업도 없이 재판에 이거 계속 매달렸던 했을 때 판사나 변호사들이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하는 판사가 없단 말이죠. 경매를 하는 쪽가 되지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저는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것도 있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욕을 하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사실 명예훼손죄도 뭐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법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직히 뭐 대부업법 아니라도 투자법 아니라도 뭐 하여튼 걸면 다 이렇게 돼요. 6억 아니라 60억. 오늘 그 뉴스 보면 우리 은행 직원이 뭐 600억을 또 횡령 614억 횡령했죠. 이래도 뭐 그냥 뭐 다 넘어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누구인가. 그런 나눠먹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편이 확실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도움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야, 거지야, 빈통이야. 이 사람 편을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법제도가. 그런데 그리고 뭐 미국이나 배심제 같으면은 사정이라도 이해를 해준다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법대로 엄밀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당신은 곧 2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 벌금도 내가 보기에는 200만 원 낼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안 죽고 살아 있었다면 결국은 나중에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무고죄가 되죠. 내 돈 내놔라 그러면 무고죄가 되는 거거든. 판결에서 6억 8천 받지 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6억 8천 너는 전 재산을 넣었지만 그 돈은 못 받는다. 이렇게 받지 마라. 잊어버리고 열심히 다른 걸 하라는 말은 못 해줬고 하여튼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받으려고 고소고발을 하면 결국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징역 한 3, 4년 살고 나오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시켜서 이게 수양을 시키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미래가 다가올 미래가 하니까 죽는 것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문을 추정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불을 안 질렀으면 밀고 나왔을 텐데 확 휘발유를 뿌리고 뻥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나오고 안으로 도망치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꽝한 소리가 나왔으니까 총을 들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판사는 현장이 없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추정하는 겁니다. 이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저지른 이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제도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상태도 우리가 모든 건 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추정. 보니까 뭐 누구도 할 수 있는 추정. 한편을 쓴단 말이죠. 문제는 근데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 당사자가 다 죽었어요. 6억 8천원을 그러면 빌려주고 시체를 넣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개털된 이런 상태의 사람을 편을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남대문 사태가 이렇게 재판으로 사법부든 법질서든 일이 뭐 변호사든 이러한 없죠. 일이 많지는 않아도 그 사람의 이러한 상태에 불행한 있는 피해자들이 문제죠.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이긴 쪽이라든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이 많이 있는 쪽에 사법제도의 편을 들면은 교묘하게 변호사는 수임료가 이렇게 돈을 나옵니다. 다 떼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뺏을 수 양심이 있게끔 정직하다 이러한 한들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수입 거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근데 이 법조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이 왜냐 자기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 안 먹어. 내 친척이 오면 뭐 다 뺏어줄 수 있고 내 친한 월세 사람은 사는 사람 다 편을 들 거야. 줄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상대편을 이해가 뺏을 수가 있으니까 있겠냐는 이런 것이죠.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서울 시내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개발 사건들 같은데 보십시오. 용산 참사 사건 이런 게 나타난 이것처럼 나타난 것도 많지만 안 나타난 사소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감옥 들락들락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빨리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은 빨리 얻겠죠. 뭐 살아있어봤자 보이스피싱이나 뭐 온갖 다단계나 이런 데서 뭐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있는 돈도 이렇게 뺏겼는데 뭘로 성공은 아니라도 먹고 살기도 어렵겠네요. 그래 어쨌든 재산을 뺏겼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지금 재개발 같은데 지역 입주자들도 다 쫓겨나고 못 들어가요. 뭐 하여튼 그 숫자는 많죠. 그런데 이런 걸 다 찾아줘야 되고 이 피해를 복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들이 나눠 먹어버렸으니까 헐값으로 그냥
수용하거나 뺏어가지고 또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어요. 또 엄청나게 투자 받아가지고 또 돈 다 주고 안 갚고 갚을 권리도 없어요. 갚을 이유도 없고 뭐 이런 게 말이죠. 사법이 제도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뭐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소송만 수백 개를 하고 하다가 정신병원에 가고 말이죠. 그리고 죽고 늙어 죽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건에 인해서 그 관련된 그 지금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든가 죽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 이 고통은 또 말도 아무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말이죠. 이게 진짜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제도에 이걸 개선의 계기가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분신하거나 막 자해하거나 시위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건전하게 막 그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이 악마 같은 이 야바위 같은 식으로 재판을 한다 이거지. 그럼 내가 저거까지 한번 대줄게. 이런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그 입주자들이 피해자들이 법으로 안 되니까 울고불고 다니면서 재산 다 뺏기고 그 몇 사람이 잘 배두드리면서 잘 살고 또 공권력을 잡아가지고 이걸로 이익을 취하고 뭐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법에서 이렇게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이 이 60억이 됐든 6억 5천이 됐든 600억이 됐든 그것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당사자들이 법률 지식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법률 지식이 있으면 아유 이 도둑놈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이런 거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조인을 해도 여기 걸리면 법조인들도 엄청 이런 문제는 다 똑같이 하는데 하여튼 나무 재산을 전부 뺏어가지고 강탈하고 말이죠. 이렇게 잘 사는 사회란 말이에요. 약탈하고 이 어떤 특정 계층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의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전국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엄밀히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적인 법률이면 이거 다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고 피해자와 그 가해자가 서로 합의해서 하게 되죠. 판사는 뭐 검사는 중간에서 또 하나는 말이죠. 있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재판정의 뭐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이 해보자고요. 법을 적용하자. 6억 8천은 저는 필요도 없는 것이죠. 떼었습니다. 당신 뭐 돈 받지 마라 이런 이러지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저는 거죠. 6억 8천 그런데 떼었습니다. 그런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재판하세요. 있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거든요. 변호사 저 6억 8천 어떻게 떼었는데 어떻게 비를 방법이 어떤 없을까요? 어떤 변호사하고는 이랬었죠. 뭔가 그럼 우리 판사하고 법률적인 변호사가 통하다 속으로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돌려받지 말라는 분신을 판결을 했는지 방화를 판사님이 방화를 했으면 차라리 권리가 말이죠. 없습니다. 방화를 하고 이 재판은 확불했더라면 하겠습니다. 휘발유를 이렇게 확불했다고 얘기했을 때 가정을 변호사가 문 열고 확불했더라면 그 안에 일곱 명이 저 사람 가만히 있겠냐고 안 돼서 확 밀고 어떡해? 나왔지. 6억 문이 8천 열렸는데. 떼어서 어떻게 당신 라이터 이렇게 불을 하는 어떻게 변호사가 누가 이럽니까? 있겠어요? 속으로 라이터를 말은 뺏어버리는 참았지만 수가 있죠. 근데 이 자기 몸에 뒤집어 섰을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재판정의 그 그러니까 긴장감과 스릴 기름이 묻으면 6억 타수거니까 8천이란 다 느끼는 돈을 싫단 말이에요. 하늘로 제가 그냥 있고 없고 제가 이거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도박하듯이 그냥 법률적으로 누가 성소했고 패소했고 없어지게 하는 그는 그 관련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스릴과 불에 다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기쁨과 악인도 타고 희열은 선인도 타고 상상하기 좋은 어렵죠. 법전도 타고 나쁜 법전도 다 타버리는 거라는 얘기죠. 불에는 이 자연 이치는 그렇다면 이 천륜은 그런 거란 말이죠. 이 천륜적인 자연의 이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죽음을 앞두고는 우리란 말은 없습니다. 개별 생명은 나와 너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지. 내가 살고 너 죽느냐. 그런데 이 화재를 피하지를 못하고 이게 막 방화가 됐든 분신이 됐든 불 난 건 똑같아요. 그냥 한문으로 말만 다를 뿐이지 그냥 우리말로 불 난 거예요. 똑같다 이거지. 다 같이 탄다 이거지. 다 같이 죽었다 이거지. 죽은 사람은 죽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권에 집중하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거는 마음대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을 가졌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진실은 그런 게 아니고 죽었고 불탔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뻥 하면서 20초도 안 돼가 안에 연기가 찼다는 거죠. 도망갈 시간을 안 줬다는 거죠. 위협을 하고 차라리 야 나 너들 죽일 거야 나 억울해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안 죽는다는 얘기지. 나라도 안에 있는데 그 어떤 놈이 미친놈이 와서 그럼 확 밀어버리다든가 제압을 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순식간에 이런 게 남대문 화재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건이 송혜선 성도 일들이 저기 계속 종로 3가의 이 제도 자체가 낙원들 저기 아구찜집에 가면 항상 계시고 또 친구분 선호분들도 항상 계셔서 저도 가서 하는 계기가 이렇게 되면 인사하면 앞으로 참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인데 낯가리 안 하고 참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자꾸 그러셨는데 그 죽은 자를 참 그런 악마를 환경에서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이 사람은 사신 악마였어. 행복한 분이죠. 이렇게 죽은 저런 사람 분들 6명은 보면은 선량하고 우리 모두 무고한 사람, 우리 뭐 선량하고 사회가 무고한 저렇게 생명이 좀 여유 있게 살고 맞겠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문제는 듭니다. 꼭 이 방화를 남을 이 사람을 했고 뺐어야 이 내가 잘 사람이 산다는 많은 그런 사람이 개념. 죽게 만드는 원인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악마야. 그런 사람들의 교육 그것은 무슨 옛날에 다 효과가 그렇게 있냐? 했죠. 그런데 없단 말이죠. 참 그리고 저도 이러한 피해 그런 게 좀 있는 고쳐졌으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좋겠다는 많다는 점이 또 생각을 갖게 문제예요. 됩니다. 왜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줘야 되냐는 본의 거지. 아니게 다 보상을 많은 해주고 고인들의 그 재개발 조합 이런 데서 그 피해 입은 모든 사람 보상을 명복을 해주면 빕니다. 왜 안 되냐 이거지. 하여튼 사망하신 도대체. 분들은 다 명복을 나눠주면 빌고, 되죠. 저도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좋은 들여다보면 참 기가 가셔가지고 막힙니다. 근데 보통은 거기에서 이게 해결이 안 아주 되는 일이거든요. 방금 6억 8천을 이 즐거운 사건 뉴스도 보면은 6억 8천을 가지고 하시었기를 달라고 그 소송을 했는데 명복이나 뭐 소송 하시었기를 같지 않은 간절히 소송이죠. 당신 받을 기도하는 권리가 마음으로 없어. 그러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럼 6억 8천 아이고 예 6억 8천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 이런데 어쨌든 또 마침 공교롭게도 송혜 선생님이 또 사망을 하셨는데 정말 한평생을 송혜 선생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송혜 선생님을 본받아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한평생을 마치는 게 그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똑같이 먹고 입고 사는 건 똑같아요. 정말 근데 반문명적인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